시즌마다 주제를 정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만들어가는 전문 분야 시즌즈. 우리의 삶과 물리학이라는 대주제 중에서 오늘 천재과학자 아인슈타인 이야기 하겠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물리광과학과 신동빈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세 번째 시간이 되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오늘은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아인슈타인이 어떻게 이제 상대성 이론을 발견하게 됐는지를 이야기하고 그가 왜 이제 천재라고 이제 매우 유명하게 알려졌는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아인슈타인 하면 이제 상대성 이론이기 때문에 일단 어떤 인물입니까? 아인슈타인은?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은 아인슈타인 이제 1879년도에 이제 독일에서 태어난 물리학자로 지난 시간에 이제 소개했던 양자역학 그리고 오늘 소개할 이제 상대성 이론을 발견에 큰 기여를 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어떤 공부를 했나요, 이런 사람들은? 그렇죠. 그 아인슈타인은 특이하게도 이제 취리 연방공대에서 수리 물리 교육 과정을 전공을 하고 이제 대표적으로 좀 알려진 걸로는 이제 그 당시 냈던 이제 과외 공고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교육을 이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유명한 이제 대학 동창의 아버지의 도움으로 낙하산으로 이제 특허청에 취업을 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제 그게 유명한 이유는 이제 특허청에 다닐 당시 이제 1905년도에 이제 기적의 해라고 알려져있는데 그 해가요. 매우 아인슈타인의 대표적 논문 이제 5개가 이제 그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재직 중에 논문이 나온 겁니까? 네, 맞습니다. 시간이 없었을 텐데 이게 가능했나 보군요. 그리고 또 계속 어떤 걸 했습니까? 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그 논문을 발표하고 이제 그가 이제 뛰어난 과학자라는 게 이제 알려졌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이제 대학교들 이제 모교였던 취리 연방공대 그리고 이제 저번에 이야기했던 막스 플랑크 연구소 그다음에 나중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이후에서는 이제 미국으로 망명해서 이제 프린스턴에 있는 고등 연구소에서 이제 물리 연구를 지속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물리, 수학 이쪽으로 사셨던 분이군요. 근데 저는 과외 공고를 잘 몰라요. 이게 어떤 에피소드입니까? 그게 별건 아니고요. 그냥 과외할 사람 모집함, 수학, 물리 가능, 연락해 주십시오. 선생님이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오. 아인슈타인한테 그 수업을 배우던 학생들은 엄청 잘했겠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면 아인슈타인이 살았던 시대 상황은 어땠나요? 네, 이제 시대 상황이 이제 20세기 초, 그러니까 막스 플랑크와 이제 같은 시대였는데 저번 시간에 이제 소개했던 것처럼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제 강철을 이제 생산하고 철도가 깔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시작되는데 그 시대 배경이 그때 이제 결국에는 철도가 유럽 전역에 깔리고 이제 증기기관차가 유럽 대륙을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도 가끔씩 기차를 타다 보면 이제 겪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제 연착 문제. 그러니까 기차가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아가지고 기차를 놓치거나 아니면은 끝도 없이 이제 기다려야 되는 상황.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런 상황이 별로 없는데 이제 유럽은 이제 큰 대륙이다 보니까 이제 더 심했겠죠. 종종 있죠. 그럴 때 이게 아인슈타인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당시에 시계가 모두 동일하지 않았다는 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시계가 동일하지 않아. 지금에서야 우리가 이제 핸드폰으로 시간을 봤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냥 똑같은 시간을 보고 있긴 하지만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TV를 보고 TV 시간을 보고 시계를 맞췄지 않습니까? 그때 그 당시에는 더욱더 이제 시간을 맞추기가 힘들었고 그 다음에 그런 이제 저희가 쓰는 시계도 이제 쿼츠 시계라고 해가지고 이제 매우 정확한 시계인데 그 당시에 이제 태엽 시계를 돌려가지고 사실상 시간이 갈수록 더 부정확해지고 그런 시계를 썼기 때문에 이 시간 동기화 문제가 이제 매우 이슈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스위스 특허청에 그 시계 동기화 그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이제 사람들이 가져오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시간을 우리가 동시다발적으로 맞출 수 있는가? 그 문제에 대한 특허를 사람들이 들고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그 특허를 계속 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나도 이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상대성 이론이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상대성 이론 시작이 이제 그 시계부터 출발이군요. 네, 맞습니다. 아니군요. 그 전에는 이제 기차가 늦었다. 그죠. 늦었다가
예. 거기부터 출발이군요. 예. 그러니까 뭔가 불편하니까 예. 뭔가를 개발하려고 예. 하는 거고. 근데 그거하고 이제 어떻게 정리를 했답니까, 연구를?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제 이 시계 동기화 문제를 빛으로 풀고 싶어 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빛이 매우 빠르다는 거는 알고 있어요. 이미 200년 전에 아인슈타인이 살던 시대에 200년 전에 빛의 속도가 대략적으로 이제 관측이 됐고,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은 그것을 활용해서 시간 동기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고, 네. 그 와중에 이제 이상한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이. 어떤 거냐면은, 네. 그 당시 이제 빛이 결국에는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는 건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면은 내가 기차를 타고 빛을 쏘면은 그 빛의 속도가 같은 것인가? 왜냐면 저희가 조금 더 설명을 해주면 뉴턴 역학에 따르면은 기차 속도가 100km per hour고 예. 시속 100km고, 그다음에 제가 거기서 야구공을 100km로 던지면은 그 공의 속도는 실질적으로 밖에서는 200이 되거든요. 네. 예. 그런 이제 더하기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빛이 10의 8승이고 8승의 네. 속도고, 예. 그다음에 기차가 100km로 간다고 했을 때, 그때 그 기차에서 빛을 쐈을 때 그 빛은 10의 10승 플러스 10인가 100인가, 그런 문제에 이제 생각을 들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런데 저희가 또 다른 생각을 해야 될 건, 지구가 또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우리 공간도 움직이고 기차도 움직이고, 그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물리법칙이 정확하게 다 똑같이 적용이 될 것인가. 예.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거를 가지고 아인슈타인은 결국에는 이 시간과 공간 그리고 빛의 속도를 꽤 맞추는 네. 그런 작업을 이제 수학적으로 하기 시작했던 거죠. 예. 네. 이제 궁금한 게 네. 생기는 거고, 이렇게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네. 거기에는 답안지가 없는 거 그래서 아닙니까? 답안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그 천재라는 그런 이제 타이틀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 네. 그래서 정말 많은 연구를 할 것이고, 이렇게도 해봤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공통적인 내용이 나오네라고 하니 이거는 맞아라고 해서 이론을 내놓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아, 예. 그렇다면 이런 시간 동기화 문제는 아인슈타인의 업적과 어떤 또 관련이 있는 겁니까? 제가 아까 소개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그 시간 동기화 문제를 풀려다 보니까 예. 이 공간과 시간과 그 빛의 속도가 뭔가 연관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네. 그것을 수학적으로 풀어보니까 그 어떤 그게 결국에는 한 가지의 이제 방정식으로 이제 잘 기술이 되는데, 그것을 이제 특수 상대성 이론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이제 발표하게 된 것이죠. 아,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특수 상대성 이론이 나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특수 상대성 이론은 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특수 상대성 이론은 이제 두 가지 메인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 예.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떠한 그 상태에 있던지 간에, 그러니까 빠르게 움직이든 천천히 움직이든 그 물리법칙은 동일하다라는 그 원칙을 가지고, 가정이 그렇게 있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 가정을 가지고 그 공간과 시간과 빛의 속도가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를 기술한 이론이고, 네.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거속시 이겁니까?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 그건 또 다른 겁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상대성 이론,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어떻게 버무려져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상대성 이론의 이제 그 결과를 좀 보면은 좀 더 이해가 하기 좀 쉬울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이게 대중매체에 좀 노출이 됐기 때문에. 대표적인 예로는 이제 인터스텔라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서 간단하게 소개하자면은 이제 주인공이 이제 중력이 매우 센 그 별에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3시간 동안 머물고 다시 올라오는데, 그 과정 중에 지구는 이제 23년이 먼저 흘러버립니다. 네, 그런 이상한 그 결국에는 속도 또는 중력 그리고 그 시간과의 관계가 이 상대성 이론으로 이제 기술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의 결론에 따르면은 지금 사실 일반 상대성 이론을 좀 내용이긴 한데, 결국에는 중력이 매우 강한 그런 곳에 우리가 간다면은 시간이 더 느리게 흐르고, 예. 그래가지고 상대적으로 시간이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 달에 가서 좀 오래 머물렀다 왔는데 노화가 엄청 많이 진행이 됐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그거는 달이 일단 중력이 지구의 6분의 1인가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빨리 지나가는 겁니까, 시간이? 제 생각에는 그거는 자외선에 노출이 많이 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그 6배 차이의 중력으로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차이 나진 않거든요.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큰 중력에 가서.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실질적으로 느낄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런 이제 차이를 실질적으로는요. 왜냐면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까우게 이제 빠르게 이동을 해야지 그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방금 이제 특수 상대성 이론 말씀하시면서 일반 상대성 이론도 좀 섞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네. 두 개는 또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제 특수 상대성 이론은 이제 그 아인슈타인이 가정한 그 공간과 시간과 빛의 속도에 관한 이론이었다면은 그거를 이제 아인슈타인은 뉴턴의 그 역학, 뉴턴의 중력 방정식과 통합하는 일을 합니다. 그 후에요. 그래서 그 통합한 이론이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이고. 그럼 특수 상대성 이론이 먼저 나왔네요. 맞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의 결론을 좀 이야기하자면은 저희는 어떠한 이제 그 트램펄린 같은 공간에 주어져 있고 그 트램펄린 같은 공간은 이제 중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무게에 따라서 이게 공간이 휘어지게 됩니다. 네. 공간이 휩니까? 네, 공간이 휩니다. 네. 그래가지고 마치 이제 저희가 트램펄린 위에 올라가면은 그 트램펄린이 쭉 움푹 패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랑 같은 원리입니다. 네. 그래서 무거운 물체가 서 있으면은 트램펄린 위에 서 있으면은 그 트램펄린이 휘는 것처럼 공간이 휘게 되고 그 휜 공간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공을 굴리게 되면은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중력이 어떻게 작용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아인슈타인은 설명을 하고 있고 이게 사실 와닿지는 않지만은 수성의 궤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설명을 하려면은 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죠? 이게 어렵습니다. 네. 조금 복잡하기는 한데 잠깐 얘기 듣고 이해하기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어느 정도 지식을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제 생각에는 일단은 뭐 시간과 공간과 중력과 그 빛이 모두 뭔가 얽혀 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눈으로 관측하는 그 세계보다 좀 더 복잡한 무엇인가가 있다. 그 결과로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인터스텔라에서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그런 결과. 그런 게 일어날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그러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제로 그러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그럼 어떤 연구를 했습니까, 아인슈타인은? 사실 그 이후에는 아인슈타인은 이제 아까 잠깐 소개했던 것처럼 아인슈타인이 특수 상대성 이론을 만들고 그거와 이제 뉴턴의 중력을 이제 합치는 일을 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왔는데 이제 그 이후에 뭘 하고 싶었냐면은 양자역학과 합치고 싶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양자역학의 영역과 중력의 영역이 좀 많이 차이가 나가지고 그거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그거를 하려면은 다시 또 영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영화에 보시면은 그 주인공이 블랙홀에 들어가서 그 정보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같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매우 조그만한 공간, 매우 작은 세계에서의 중력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그거를 좀 알아야지 그거를 이제 통합하는 일을 하는데 아인슈타인은 결국에는 그거를 하지 못합니다. 끝까지. 왜냐면은 증거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이 과학자들, 물리학자들이 연구하는 걸 보니까 빛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봤네요. 네, 맞습니다. 신기하네요. 그 빛을 어떻게 연구를 했을지. 빛이 사실은 저희가 그 과거부터 항상 우리 곁에 있는 그런 것이긴 하지만은 또 이것이 양자기 때문에 이제 매우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에. 블랙홀도 지금 흥미롭게 보고 있는 부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할 때가 1915년인데 그 블랙홀이 아까 블랙홀이 아니라 그 공간이 이제 트램펄린처럼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근데 거기서 이제 매우 무게가 큰 천체가 있다가 갑자기 사라지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장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흔들리게 되는 거를 2016년에 사람들이 관측을 합니다.
과학자들이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아인슈타인이 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1915년에 이제 발표를 했지만은 증거 없이 그냥 이론으로 그 100년 후에 우리가 그거를 이제 관측해보자 해서 결국에는 관측에 성공하게 됩니다. 오, 예. 그렇군요. 예. 그러한 이유로 이제 결국에는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맞고 우리 우주가 실제로 그렇게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정말 우리가 모르고 있는 우주의 내용이 많군요. 그 아인슈타인이 왜 위대한 과학자인 겁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은 뉴턴의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 시간에 했던 것처럼 뉴턴의 경우에는 이미 관측된 게 다 있고 그것을 이제 수학적인 언어로 이제 적는 작업을 하고 막스 플랑크 같은 경우도 어떠한 이제 이상한 문제가 있었고 그거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수학적으로 적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원리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데 아인슈타인이 특이한 거는 사실상 충분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의 이제 상상력과 수학적으로 기술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걸 알아버린 거죠. 그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100년 후에 우리가 그거를 증명한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아인슈타인이 없었다면은 우리가 뭐 언제 이거를 알 수 있을지는 잘 모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계속 수성을 관측하고 별들을 관측하다 보면은 뭔가 궤도가 안 맞고 그런 걸로 우리가 힌트를 얻어서 이거를 알아낼 수는 있었어도 아인슈타인은 이거를 그냥 단번에 알아낸 것이죠. 신기한 사람이군요. 근데 현대에도 이런 분들에게 비교할 수 있는 유명한 위대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네, 지금 물리학계가 어떻게 가고 있냐면은 한쪽 완전 이론 쪽으로 어떻게 가고 있냐면은 우리가 이 원자들 전자와 원자 그리고 그걸 더 쪼개면은 이제 뭐 쿼크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러한 입자보다 더 작은 실제 우리 세상이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를 이제 연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 작은 게 나옵니까 이제? 네네네. 그거를 이제 촉근이라고 부르는데요. 촉근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서 그 유명한 분이 이제 에드워드 위튼이라는 이제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제 그것을 이제 수학적으로 엄청 잘 이거를 모든 걸 다 통합해가지고 완벽한 깔끔한 이론을 딱 내놓습니다. 그래서 그 수학적으로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필즈상을 이제 받게 되거든요. 그 수학계 이제 노벨상을 부르는 필즈상을 받게 되는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은 물리학은 이제 항상 관측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관측을 해서 증명을 해야지 그게 실존하는 물리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분은 사실 노벨상을 사실 받기 조금 어렵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관측을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요. 너무 작아서. 네, 너무 작고 우리가 관측할 만한 기구도 갖추지 못했고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100년 후에 또 증명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좀 들어볼까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동안 이제 대표적인 물리학자와 함께 이제 물리학이 어떻게 이제 형성이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대학교가 이러한 인재를 키워내려면은 어떻게 이제 바뀌어야 되는지 특히 이제 AI가 생겨나면서 이제 앞으로 산업 구조들이 많이 바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지 그런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수업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주과학기술원 물리광과학과 신동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